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시장이 좀 굉장히 루즈한 상태에서 흘러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장대 음봉을 코스닥에서 그려주고 월요일 일시적 반등을 좀 하더니 어제는 코스닥이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추가적으로 한 마이너스 1%까지 지수가 빠지다가 그걸 다 돌려 세우면서 오늘 시장이 좀 마감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장중에 매매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웃긴 거는 최근에 이제 신규 가입하셨던 회원분 한 분이 전화를 좀 주셔가지고 뭘 왜 안 하냐라고 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참 참는 게 어렵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냥 제 심적으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뭐 전업으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주식을 저와 같이 매일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시장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뭔가를 자꾸 하게 네, 시장이 만듭니다. 자꾸 시장에 들어오게끔 손짓을 하고요.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반대급부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쩔 때는 막 폭등, 상한가 막 엄청나게 거래등 터트리고 막 날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과거에는 이제 저도 이제 해치에서 매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 해치 쪽보다는 요새는 그냥 어차피 네, 지나고 보면 이런 하락이 나와줘야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을 그 인내심을 많이 기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장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는 잠시 뭐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을 보더라도 잠시 외출을 좀 하고 뭐 여유롭게 뭐 주변에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이면은 뭐 밖에 나가서 드라이브도 좀 하고 놀다 오고 와서 뭐 오후 한 2시부터 시장을 봐도 참 괜찮죠. 근데 이제 지수가 변곡이 나올 수 있는 뭐 지지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딱 시장에 붙어가지고 이쯤 되면은 바닥을 잡겠구나 정도 생각은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좀 있지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러한 흐름이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시장 하락의 클라이막스에 하락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투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목군들이 내가 근 막 2주일 동안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예? 누군가한테 정말로 많이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몸에 맷집이 좋고 잘 버틴다 한들 매는 장사 없다고 때리고 하다 보면 너 잘못해서 안 했어. 예? 이렇게 10번 동안 9번 동안 나는 잘못 안 했습니다 우기다가 마지막에 정말 세게 때릴 것처럼 딱 하면은 살려달라고 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지금이 뭐 지수의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른다면 이거는 불확실성이고 대선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사실 뭐 당장 뭐 바뀌겠냐라는 관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제 관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생각하시면 그냥 제 영상을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를 다시 정의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11월 5일까지 지수가 계속 빠진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미른다. 저도 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보통 바닥이라는 것은요. 개인들이 모두가 아는 그러니까 떨어질 것이다. 모두가 아는 이런 이벤트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이 먹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는 게 시장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 경험에 바탕해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라이브 방송 가입은 10월 말까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사실 지수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맞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서 어느 정체된 구간에서는 사실 뭘 할 게 없어요. 예, 아무리 잘한 사람도 그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가지고 있던 걸 매도를 하는 구간이고,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는 서서히 사모아야 될 종목군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사서 그런 자리에 우량주를 조금씩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다. 파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러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 대선 전 시장 불안에 하락한다면 매수로 대응하십시오. 불안할 때가 매수할 때고 조급할 때가 매도할 때입니다. 본격 미 증시, 미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되고, 오늘 반도체가 급등을 좀 했는데요. 이 또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주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장중 한때는 삼성전자의 이 수급이 매수로 꽂히긴 했는데 장 막판에 어떻게 됐나? 장 막판에 매도로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매도로 바뀌었네요. 오늘 장중에서는 이게 500억 플러스였는데 장 막판에 좀 바뀌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아주 오랜만에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그나마 반도체 쪽에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 이 반도체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반도체 특별법안 합의, 직접 보조금 갈 길 열렸다라는 내용 등이 장중에 여러모로 오늘 반도체 쪽에는 좋은 이슈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시장의 흐름이었고, 2차 전지는 여러분들 이제 어젯밤 GM의 실적 발표 이후에 GM이 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GM 주가인데요. 차트도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는 드디어 전기차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뭐 저는 이제 회원님들하고 뭐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에코앤드림하고 에코프로 머티였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매수 급수였죠. 매수 급수였고, 당연히 보유해서 넘어가는 상태인데요. 에코앤드림은 어제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사서 넘어왔고, 에코프로 머티도 어제 좀 사놨어요. 저도 어제 좀 사놓은 거 있고, 이게 그 윤간 그 LG 맞사위죠.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데 자꾸 매도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밑으로 빠지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도 올라오면은 일단 좀 팔고 좀 끌고 가볼 생각이고,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하라. 매수로 대응하라. 분석은 계속 뭐 제가 방송하면 말은 해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은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깊게 이제 뭐 계속 말하기도 하도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좀 어렵고,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기다렸잖아요. 제가 기다려 드렸고 매수를 할 때다 라는 말을 어제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또 낙폭이 급속도로 확대돼 버린 게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이쪽은요,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알테오젠이 강하게 버틴 가운데 뭐 유한양행 고점에서 좀 놀고 있다가 리가캠 뜨고 한올 뜨고 ABL 뜨고 뭐 피처캠 오르고 뭐 삼바 신고가 치고 등등 굉장히 좋은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근데 지수가 연 이틀 급락을 하면서, 사실 어제 오늘의 이 시장의 급락은 뭐 물론 2차 전지도 물론 반도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제 오늘의 급락 파동은 제약바이오가 만든 파동이죠.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 회복될 수 있는 제약이 있고 회복되지 못할 제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은요 항상 정직하게 움직이는데요, 최고의 종목은 절대 그냥 안 죽어요. 죽더라도 쌍봉은 찍고 죽는다, 혹은 죽더라도 반등은 주고 죽는다 라는 주식의 경건이 최고의 종목 걔는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목이 우선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딱 펴놓고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거는 전략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아침에는 안 좋았다가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수를 잠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삼각 수렴을 해놨다라고 했죠. 이 삼각 수렴을 오전에 시가가 갭을 뜨고 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내려 꽂아버리더라고요. 이 갭은 누가 들었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들었다가 바로 내려 꽂으면서 제약바이오에서 나타난 이 파동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팠고 이 구간에 뭐 리가켄 바이오도 뭐 거의 8% 빠졌나? 거의 8% 가까이 빠지고 반등을 했었고 유한양행도 6% 빠졌다 장중 2%까지 그 밖에 이제 수많은 종목군들 낙폭은 축소했는데 사실 종가까지 이 올려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지수는 다행히 의미 있게 아래꼬리는 잡았지만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슈로 여기서 한 번 더 뺄 수도 있습니다. 빼면 빼는 대로 잡아라.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재수 없을 때는 이런 식의 이 쓰리바닥 형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쓰리바닥 형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폭을 계산해 보면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지수의 하락의 구간이다. 사실 이 구간에서 겁내는 게 아니다. 겁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시장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에 추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많이 안 밀리고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 외국인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지덕지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자, 이어서 자 시황 좀 보고요. 미국 시장 빅테크들은 돌아가면서 시장의 하박을 지지해주니 지수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증시 추가 상승의 근간은 TSMC 실적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신고가 그 외 빅테크들의 상당히 강력한 하방 지지와 상승이 지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TSMC와 엔비디아가 AI가 이제 시작이다로 언급하고 드라겐 밀러가 나와 엔비디아 매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간에서는 드라겐 밀러가 지금 채권 이 공매도 쳐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채권이 공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거에 배팅을 했다라는 건데요. 참 재밌어요. 이 사람 나오면서.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또 그쪽에서 얻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도 그랬는데 미국의 이 채권이 올라가게 되면 또 빅테크 쪽으로만 돈이 쏠리는 현상인데 약간 좀 그런 비스무리하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의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타격을 받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절대적으로 막 흔들림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한 이런 이유의 흐름이라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 의미 있는 구간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매수로 대응하라라는 말이 이 섹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봐도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잘못 말해서 무턱대고 그냥 막 사야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립니다. 좌우지간 역설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 별로 그다지 흐름이었던 미국 시장 속에서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뭐 팔란티어라든지 아이큐브라든지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안에서 아제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한올바이오를 추천을 했었는데 아제닉스의 신고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고 뭐 방산도 최근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매우 좋았는데 24일 날 폴란드 대통령이 와서 윤 대통령을 만나죠. 이런 부분들이 선 반영이 됐다면 오늘 빠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미국의 이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에어로스페이스,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미달이라는 부분들이 급락을 맞았고 그 부분이 국내의 이 방산에 직격탄을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올라왔으니까 어찌됐든 같이 올라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대형 이벤트를 앞뒀으니 빠질 수 있었던 구간에서 빠졌다라고 보면 돼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피라미딩을 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고점에서 정말로 개인들이 들어가기 어렵게 촘촘히 올라갑니다. 그 구간에서 사실 조금 먹겠다고 들어갔을 때 하락은요. 제가 이제 피라미딩의 종목의 성격들을 그닥 좋아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촘촘하게 갑니다. 촘촘하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고의 종목군들
종목에서 촘촘한데, 근데 이 구간이 저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0%, 300% 구간에서 이래버리면 여기서 B끝 잘못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방산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왔고 제약바이오도 약간은 있는데 이거를 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이라 제약바이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밀어도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제약바이오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신고가 박스를 이제 돌파했으니까 그게 이제 방산과 제약바이오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거는 차트적 관점이고 재료적 관점은 다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차 전지 말을 했고, 자 최근 국제형 흐름을 보면 거의 거래일수록 10일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 금일 오전은 공포감을 약간 주는 흐름까지 이어졌으나 다행히 3전의 바닥 확인과 함께 비록 마감 이후 외국인 수급은 안 잡히나 매도가 슬로우해진 건 확인되었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의 강세에 2차 전지의 반등까지 이어지며 지수 하단을 잡아준 것은 다행이다 봅니다. 대신 제약바이오 쪽이 녹아내리던데 이쪽은 또 많이 빠지면 당연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군들 밑에 다 적었고요. 이번 2주간의 시장에서 여러분들 엇박자가 나버렸다면 굉장히 고달픈 시장이었을 수도 저는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합니다. 참는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난주부터 숨죽여서 기다리기만 했던 시장이었고, 그럴 때면 다들 똑같죠.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 그들 종목에 눈이 돌아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단기 플레이는 가능하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루즈해지고 무너질 때 스윙 종목을 얼마나 참고 기다려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5일 미 대선의 노이즈가 시장을 빼더라도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때문이죠. 다 아는 이슈이고, 근데 그 아는 이슈로 이미 내려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안 빠지고 버텨버리면 떨어지겠죠. 근데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추가 빠지더라도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미국 대선까지는 정확히 10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의 기회는 차고 넘칠 수 있다. 서서히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동시에 더 좋은 놈이 같이 밀려 내려온다면 더 좋은 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근데 이게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오늘의 시장 반등이 단비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 단타 매매 잘못하면 이곳저곳에서 깨집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서 한쪽만 공략을 하는 게 돌아보면 제가 시장을 봤을 때 항상 옳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해지를 내가 볼 거면은 그냥 확실하게 해지 쪽으로 파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럼 해지로 돌격해 버리고 그쪽만 파버리고, 그게 아니라면 좋은 친구들 빠지는 거 기다려서 한두 종목 안에서 이렇게 기다림을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인데요. 오늘 종목군들이 꽤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네오셈이라든지 ISC라든지 뭐 테크닝도 좀 나왔는데요. 몇몇 차트들만 좀 볼까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내일 하겠죠. 하고 이 볼벤 상단을 강하게 뛰어넘어주면 뭐 좋은데, 이거를 강하게 못 뛰어넘어주면 또 여기서 음봉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실적의 질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뛰어넘게 되면 뭐 많이 가면 21만원,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서 걸리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거는 저도 예상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되겠고, 아침 10분에 다 결정이 나겠죠. 시가 뜨고 나서 뭐 이러기로 하다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나온다면 10분이면 결정 나지 않을까. 그 10분 뒤에 내가 반도체가 없다면 10분 뒤에 생각하고 봐라. 에? 10분만 기다렸다가 10분만 기다렸다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는데요. 그나마 이때 계속 떨어질 때 보면은 이때는 그나마 갭을 좀 들었는데 이 하락했던 봉을
돌파하는 흐름은 아니었고, 오늘은 이 앞전 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월봉상에서 엔벨로프 하단을 찍고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얘가 좀 빨리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의 변곡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오랜만에 좀 팔긴 했는데요, 워낙에 개인의 매수세가 많았던지라 바로 가기는 어렵고, 여기서 바닥만 잡아줘도 반도체 주들은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네요. 자, PSK 홀딩스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고요. 여기서 바닥을 돌릴지, 근데 반도체가 좀 어려워요. ISC 관심은 가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번에 떨어질 때 매수는 못했네요. 매수는 못했고, 이런 구간까지 좀 기다려 보는 종목입니다. 괜찮은 것 같고, ISC도. 그리고 테크윙도 지금 큐브 프로브죠. 큐브 프로브의 이 양상 가능성, 납품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드디어 바닥을 좀 잡는 흐름도 나오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상대적 강도가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상대적으로 좀 매우 강한 모습인데 여기서 근데 올라가 봤자 이게 먹을 폭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이쪽은 좀 까다롭다. 상승 구간에서의 눌림은 괜찮은데, 상승 구간에서 눌림 아니면 횡보가 길고 돌파가 나오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횡보의 구간이 좀 약한 것 같다. 뭐 이래서 반도체는 조금 멀리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내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이제 거의 6%대 강세를 좀 보이면서 꽤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런 돌파했던 지지 구간에서 어제 아랫골을 달더니 오늘 시가부터 좀 올랐는데요. 얼티얼 세일즈 관련해서 이제 뭐 대장주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슬로우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시가 지켜주고 올라간 거 이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이 자체가 힘을 모았다가 오후에 분출되는 흐름이라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 단기적으로는 근데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장기 평선이 아직은 121선은 우상향으로 바뀌었지만은 이 200일과 300일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맞으면 또 떨어질 겁니다. 바닥 구간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에코앤드림도 이 돌파했던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잘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좀 길게 가겠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그냥 매수해서 물량을 모으고, 내 생각과 틀리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여기서는 조금 더 줄여보고, 떨어지면 또 물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물량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 42,000원 4만원까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는 저는 내일 바로 이거는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잡았고요. 그냥 내일은 얘는 팔고, 일단은 이런 구간권에서 한번 팔고, 떨어지면 원하는 구간까지 조금 기다려 볼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엔캠이라든지 뭐 바닥을 지지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바닥 탈출형 구조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하락의 구간이요, 예를 들어서 조정의 구간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LG 엔솔을 보면 조정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근데 횡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올랐으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힘을 모으고 가야 되는 구조라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옛날에도 이런 종목군들은 많죠. 예를 들면 뭐 그냥 한 예로 대장이었던 에코프로를 예시로 들어보면, 성장 산업들 보면 항상 이렇게 과도한 상승 이후에는요, 이때도 보면 2021년도에 미친 듯하게 올랐죠. 이때도 뭐 저점 대비해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으니까, 말 그대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던 흐름에서 주식은 고점 대비해서 언제든지 반토막이 나버릴 수 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70% 하락하고 나서 올렸다가 다시 죽이고 올리고, 이런 흐름들, 이 조정의 구간이 1년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또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호실적으로 쭉 올렸다가 쭉 밀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흐름들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보통 뭐 길면은 뭐 한 달 내지에 끝날 수도 있고 3개월 있다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파동의 시작이어서 그렇게 길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비교적 크게 좀 빠졌는데요. 알테오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합니다.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빠져도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온다. 이런 자리는 매수로 봐야 된다. 리가켄바이오도 빠졌는데도 이 반발 매수세가 굉장하더라. 굉장하더라. 매도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 어제 개인들이 대량 매수를 하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우상향 중이죠. 빠지면 사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ABL 바이오도 뭐 이제 돌파를 한 거잖아요. 이제 돌파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빠지잖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기다려 보면 또 올 수도 있죠. 뭐 어떠한 이슈로. 그러면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고 떨어지면 뭐 이렇게 돌파를 한 자리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오면은 바로 매매하면 좀 안 되고 좀 이따가 매매해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잘 지켜보다가 봐야 되고 바이오다인도 원하는 구간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툭 밀려가지고 의미가 있는 자리 종목은 많으니까 의미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모두가 보는 라인이 이 자리면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다. 좀 위에서 사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월봉으로 봐서 신고가를 뚫은 자리가 이게 1, 2년 동안의 박스권이 아니라 무려 1, 2, 3, 4, 4년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일단은 한번 고를 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는 거죠. 빠지면 나는 보겠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슈는 하도 말을 많이 해놔서 반복, 리핏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기판의 피롭틱스인데요. 오늘도 좀 빠지길 바랬는데 이 삼성벤처스에서 기존 4% 물량에서 8%까지 지분 확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로 좀 올라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이었다 정도 보여주고요. 좋은 종목은 배낚기도 나쁘지 않아요. 배낚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종목군들이 좀 내려와야 될 텐데 내려오지가 않아서 이거는 타점 잡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가온전선이 LS전선에서 자꾸 지분을 확대하네요. 4만원 구간 뭐 이 언저리에서 지분을 계속 하더라고. 오늘도 주식 대량 보유 주식수 변동을 좀 봤는데 11만 주가 들어온 거 보고 얘네들 봐라 지분을 계속 확대하네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빠지면 얘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가운전선 예, 대주주가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이오다임 받고 JLK는 의료 AI 쪽에서 유망한 종목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월 30일 날 유상증자 물량 9,500원짜리 30%가 상장을 한다. 그 상장으로 인한 상장의 하락이 나오면 잡아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아이큐브가 상한가 갔는데 이거는 좀 해볼까 하다가 안 했어요. 순간 확 올라와서 여기서 탁 타볼까 하다가 좀 못 타본 거에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파스텍 단타로 돌파로 좀 들어와서 좀 먹고 나오고 나머지는 좀 안 봤습니다. 뭐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종목이 뭔지 오늘 오후장에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좀 제가 유의 깊게 봤었는데 정확하게 저는 재료의 근거를 막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바로 따라붙지 못했는데 아침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 김승현 회장이 이제 R&D 센터 가가지고 와 반도체 잘해야 된다. 꼭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 회장이 하던 말을 이 반도체 기업이 하는 말을 김승현 회장이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거 공급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강하게 어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각이 되면서 가격에 올라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세 가지 정도 있겠네요. 자율주행 하나,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하나, 그리고 ESS 쪽이 될 것 같고요. 뭐 서진 시스템도 ESS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낙폭이 커서 내일 뭐 그런 이슈가
생기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수익권에서 좀 가지고 넘어갑니다. 이날 한번 샀고 오늘 최저점에서 아마 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권에서 좀 가지고 가고 있고, 조선 섹터 뭐 말하자면 참 길겠지만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다 좋은 상태죠. 최근에 보면 추세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조선 섹터고요. 오늘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 계속 유지되면서 현대마린엔진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왜 이렇게 눌렀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는 종가 무렵에 이 자리에서 좀 사가지고 일단 종배로 좀 넘어갔고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엔진 쪽이 좀 많이 빠집니다. 엔진 쪽이 기자재는 엔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추세를 잘 견조하게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밀리면 매수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는 같이 보면 좋겠다. 지난번에는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좀 팔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다 팔고 내려오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오면 산 거는 아주 당연하게 뭐냐면 쌍바닥을 확인하는지 확인됐으니까 이날 더 사서 끌고 가서 여기서 팔았네요. 팔고 또 요 근처 오면 아마 보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시장이 다행히 반등이 좀 나와서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은 아직도 내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네, 대신 그 갈 길이 멀지만 기회는 널렸다 라는 걸로 시장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되실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장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